이제는 이제 세 번째 3편이죠. 어떻게 건강 플랜을 작성할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용지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연필과 이 표를 인쇄해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순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하고 싶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이런 순서를 정하라 라고 했어요. 7가지 한번 순서가 다시 또 한번 정리 드리면, 인생의 목적, 놀이, 음식, 신체적 유대, 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적 유대, 그 다음에 마음의 유대,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건강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 처음에 순서 정했던 것을 지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어 라고 하면은 지금 바꾸셔도 돼요. 연필로 쓰셨죠? 연필로 쓰셨으니까 지우개를 지우시고 다시 바꾸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의 계획이라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계획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2년간의 건강 플랜은 어떻게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즐겁게, 기쁨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암이라는 병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이 의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서 건강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강계획에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삶이 풍요롭고 생기있게 또 행복한 이런 나날을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계획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년간의 건강계획이 필요하신 거예요. 건전한 방향성으로 2년 후에 진짜 건강하게 생기있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바로 지금 이 날을 갖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을 쓰면서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이 2년간의 건강 프로는 어떤 여러분의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0조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 3의 길이에요. 이런 3의 길로 가는 건강의 어떤 치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 계획을 플랜을 짤 것인가, 구체적으로 건전한 방향성으로 하여튼 2년 후에도 건강하게 생기있게 살려면 오늘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계획 세우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목표가 돼야 돼요. 단기간보다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달성하려고 하는 거, 그걸 우선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이었다면 여기서의 계획은 이 2년간의 건강 플랜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생의 기쁨과 평온함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편안하게 릴렉스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2년 후에 플랜을 보았는데 압박감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 계획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두근두근 한다, 릴렉스 한다, 2년간 내가 이렇게 살아? 어휴, 너무 즐거운데,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저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정말 써놓고 보니까 정말 하고 싶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쌓여야만 에너지가 끌어오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100명의 정말 현명한 의사가 치유해주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한번 극복해보겠다. 이런 부담이 될 만한 이런 플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이 두 번째 플랜을 짤 때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건강 플랜을 짤 때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3가지 또 있어요. 플랜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3가지. 첫 번째, 실패가 없는 플랜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플랜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면서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상냥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플랜은 이 하는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계획으로 실패하지 않는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의 빈도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계획에다가 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같이 잘못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패가 없는 플랜으로 작성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실패를 습관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만은 실패를 습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길랑길로 간다고 했어요. 실패의 스키마를 쌓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다시 계획의 빈도나 정도가 반드시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만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습관화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실패의 스키마를 쌓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획 세울 때 두 번째. 플랜 작성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플랜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는 항목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 항목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드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독서 같은 것이 놀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의 유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인생의 목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쉼이라는 카테고리에 적는 사람도 있고요. 놀이에도 또 넣을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에 넣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항목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인형 건강계획 세우기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인형 건강계획 플랜을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예요. 마음가짐 첫 번째. 집착하지 않는 마음. 제일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만약 준다고 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알아차림하셔야 돼.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집착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이 해야 하는, 집착하는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번에 계획, 플랜을 세울 때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내가 일생을 두고 한번 하고 싶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가짐 첫 번째입니다. 뭔가 몰두하면 몰수할수록 편안함을 느끼고 릴렉스를 느끼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이 바로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 또 하나는 한번 내가 막 정했으니 설정했으니 바꿀 수는 절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경직된 자세를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바로 또 집착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실수를 저질러서 가다가 좀 내가 힘들어, 아니면 가다가 내가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긴장을 만들어, 그러면 과감하게 바꾸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집착의 마음이 혹시 나오는지 한번 알아차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
당연히 변경이 필요할 때가 많이 옵니다. 이때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된 목표는 2년 건강계획이 잘 짜지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반대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짜지게 되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다 해내겠다, 이런 집착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하루 생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100조개의 세포에, 또 그리고 하루에 1조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새로 만들어진 이런 세포에 기억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건강한 상태로, 건전한 상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1조개의 세포에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의 마음이 기억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스키마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프레는 계획을 세울 때 이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떠오르는지 그러면서 작성하고 있는지 이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이요? 어떤 마음이요? 해야 하는, 이거 내가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되네,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넣는 것이 포인트다. 이게 바로 건전한 플랜을 세우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뿌리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길랑길로 가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대로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변화하는 것을. 7가지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플랜 안에 기본으로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 플랜 작성할 때 어떤 마음 자세, 절대 실패하지 않는, 특히 마음에 부담이 없는, 또 릴렉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야 되는, 막 해야 되는 스피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 삼아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작성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아닌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간단 명료한 계획이 돼야 돼요. 너무 막 길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가서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건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계획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설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계획 세우기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목표 설정은 자기 자신만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2년 건강계획 항목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유대다, 사회적 서포트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내부적인 계획에 뭐 이렇게 세우신 분도 있어요. 딸과 양질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라는 이것을 계획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세우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누가 딸이 활동에 의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닌 딸한테 나와 의미 있는 중요한 대화를, 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이런 건 바꾸면 돼요. 조금 딸과 의미 있는 중요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딸과 일주일에 한 번씩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딸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만나도록 노력한다, 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뭐 되는 거죠. 내가 노력했느냐 안 됐냐를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항목이 나 자신만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계획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딸과 대화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한다라고 이렇게 세웠다면 30분 하려고 노력한다, 시도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시도한다, 목표 설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로 바뀌게 돼요. 그럼 딸이 바빠서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높게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보통 막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높게 설정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게 돼요. 이거 과거의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은 자신을 소모시켜버려요. 그리고 달성이 어려워져서 패배의 스키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건전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건전한 것은 목표 설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더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꼭 그것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런 마음가짐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본인이 좋아하는 항목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3가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강의에 해야 될 일입니다. 3가지만 세워보자고요. 자, 7가지를 순서로 다 썼어요. 그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3가지만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것을 3가지 두근두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플랜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써놓고 이거 바빠지겠는걸? 이라고 압박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플랜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우선 이 3가지 항목을 일단 골랐다고 하면은 각각의 목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시는 겁니다. 7가지 카테고리에 정리가 되고 3가지가 정리됐다면 각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푸른색으로 이렇게 줄이 돼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안 세우셔도 돼요. 일단은 제일 1번 것을 1번에 써놓은 거, 요것을만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까지만 일단 세우시면 돼요. 1개월에서 3개월 1번 항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의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계획을 아마 세우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일주일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46번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절반 정도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1개월에서 3개월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운동에서 내가 일주일에 막 한 이틀 15분, 그러니까 당신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주일이면 한 이틀 정도 매 15분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에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로 줄이는 거예요. 2분의 1로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7, 8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은 일주일에 이틀 15분씩 계속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큰 충족감이 왔어요. 계획은, 내가 눈으로 보는 계획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은 7, 8분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아마 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항상 하는 15분 또 주 2회의 운동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기분 좋은 목표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 6개월을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플랜 계획을 저하고 위의 것은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세운 다음에 2번째 써놓은 항목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번째 항목은 1개월에서 3개월은 계획 세우기에서 없어요. 여유를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1개월에서 3개월 하지 말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셔도 괜찮지만은 일단 계획 세우기에는 글에 써놓는 것은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2분의 1 정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최저 목표 달성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막 상한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 세우기의 또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어느 정도 내가 막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패배감,
즉 실패 덫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이제 처음 항목의 최초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6개월 쓸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냥 뭐 마음이 릴렉스하면 계속해서 처음 1개월에서 3개월 세웠던 것을 4개월에서 6개월 그냥 계속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조금 내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쓰시면 돼요. 왜냐면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그 3개월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처음 가장 최우선순위에 뒀던 거, 두 번째 항목은 그 다음에는 3개월 뒤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분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카테고리, 운동이다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을 걷기라고 이렇게 쓰셨다면은 그거에 맞는 설정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2분의 1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월, 6개월 이때 가서 조금 늘려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4개월, 6개월 첫 번째 항목이 들어갈 때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7개월에서 9개월 들어갈 때 첫 번째 항목이 7개월에서 9개월, 두 번째 항목이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3개월 넘어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들어가시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항목이 그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9개월 시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제1 항목은 3개월, 2 항목은 3개월부터 6개월, 제2 항목은 4개월부터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7개월, 9개월 세울 때 제 세 번째 항목은 그때 계획 세우기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계획을 세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9개월간의 목표 설정이 만들어집니다. 9개월 때 만들어질 때 세 번째 항목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12개월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것은 내가 좀 부담되는 것이 7번째로 빠졌을 거잖아요. 21개월 이때에 시작하는 것이 되니까 여유가 있지 않는가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뒤에 조금 한 1년 지난 다음에 2년 가까이 때 그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좋아져 갖고 하시게 되면 관계없어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건전하게 만들고 이 플랜을 작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2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2개의 리스트를 꼭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계획이 건전하게 나와요. 2개의 리스트는 뭐냐면요. 기쁨이나 깊은 충족감을 주는 기쁨 리스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기쁨 리스트를 꼭 참조를 하셔야 돼요. 기쁨이나 깊은 충족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의 은혜 리스트예요. 병의 은혜 리스트를 꼭 참조해서 이 계획을 같이 세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병의 은혜, 병에 걸린 결과 얻어진 것들이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오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의 은혜 리스트는 병에 걸림으로써 이게 거의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애정이나 배려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싫은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병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시 재구축된다는 거죠. 그게 명확해져야만 이 건강계획을 실패하지 않고 이 건강계획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병의 은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 리스트와 병의 은혜 리스트는 옆에다가 놓고서 이 건강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 건강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전하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병의 은혜 여기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플랜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과거에 또 습관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기쁨 리스트라든가 병의 은혜 리스트가 여러분 몸에 기억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계획 세우기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이 계획 세우기의 목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병에 걸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플랜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전해주는 하나의 메신저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바꾸라는 메시지를 했는데 바꾸지 못하면 결국 병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나 이런 병의 은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자신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본래 그게 바로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신저라는 거죠.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 플랜에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플랜 상부에다가 옆에다가 그거 두 개 갖고 계세요. 기쁨 리스트하고 병의 의리 리스트를 그냥 딱 써두고서 이 플랜을 작성하시면 적극적으로 노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해지고 나서도 이렇게 2년 후에 건강해지고 나서도 그 은혜를 확실히 자신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자신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고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2년 후에 재발했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 다시 너답게 살아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여러분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될 거예요. 이 플랜의 핵심은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런 의식을 확실히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이 플랜을 작성하시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랜의 즐거움과 기쁨의 플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거고요. 지금까지처럼 어떤 틀에 얽매이거나 규제나 고통의 플랜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 다시 또 말씀드려요. 하여튼 그래서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달성감이 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싶은 것과 그런 즐거운 것으로 심플한 것으로 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체 플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자세, 마음가짐, 주의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걸로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상냥하게 작성하셔라. 한번 들으셔서는 조금 이게 작성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작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작성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서 다시 화요일날 저녁에 저하고 줌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게 뭔지 사람마다 또 이 힘든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저한테 주셔야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2년 건강계획이라고 하는 이 본뜻 진짜 건강으로 가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은 내 안에서 저절로 내 안에 있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